세상이 어지럽고 시장도 혼란스러워서 마음이 무거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 이렇게 빠졌나 싶을 정도로 비트코인이 크게 출렁이면서 이제는 6만 달러 지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시장 심리 자체가 완전히 얼어붙으면서 지금의 상황을 예전 FTX 사태와 비교하는 분석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날도 더운데 이 공포의 체감 정도가 너무 커 투자자분들의 한숨이 깊어지는 국면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숫자로 보면 상황이 더욱 실감 나실 겁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비트코인은 17%, 이더리움은 무려 22%나 하락했거든요. 이는 지난 2022년 11월 FTX가 붕괴된 이후 가장 큰 주간 낙폭입니다. 자산시장 전체 시가총액에서 단 일주일 만에 약 600조 원이 증발한 것인데 고점 대비 절반 수준으로 시장이 축소된 셈이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숨이 턱 막힐 만한 답답한 구간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락하는 걸까요? 이번 하락은 악재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겹친 복합 충격인데 출발점은 거시경제 환경입니다.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너무 강하게 나오면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기대감이 확 사라졌죠. 그 여파로 국채금리가 다시 상승했습니다. 금리가 높으면 안전하게 이자만 받아도 되니까 유동성에 민감한 암호화폐 같은 위험 자산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여기에 제도권 통로인 ETF마저 흔들렸습니다. 기관들과 큰 손들의 자금이 유입되던 통로였던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이번 주에만 무려 32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자금이 빠져나갔어요. 들어오던 문이 나가는 문으로 바뀌니 시장이 버티지 못하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빚을 내서 상승에 베팅했던 파생상품 시장에서 70억 달러 규모의 롱 포지션이 강제 청산당하면서 하락이 하락을 부르는 연쇄적인 정리가 발생했습니다. 또 하나의 거대한 흐름은 자금의 관심사가 온통 AI 반도체 쪽으로 쏠려 있다는 점입니다. 데이터 센터나 전력 인프라처럼 확실하게 실적이 확인되고 성장하는 AI 섹터로 글로벌 스마트 머니가 집중적으로 몰리고 있어요. 위험자산 시장 안에서도 증시 쪽으로 자금이 다 쏠리다 보니 코인 시장은 자산 시장의 핵심 서사 중심에서 잠시 밀려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금을 FTX 2라고 부르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체감 낙폭과 공포는 그때만큼 거칠고 매서운 것은 맞지만 원인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FTX는 거래소의 방만한 운영으로 신뢰가 무너진 내부 사고였던 반면 지금은 금리와 유동성 그리고 시장 관심사가 이동하면서 발생한 외부 환경에 의한 조정입니다. 본질이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의 암호화폐 시장은 2022년 당시보다 규모가 커졌고 기관들의 참여나 제도적 장치가 훨씬 견고해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처럼 도미노처럼 한 번에 무너질 위험은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다만 역설적으로 제도권과 깊이 연관되면서 미국 금리나 거시경제 변화에는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이 되었습니다. 내부 악재가 아니란 점은 오히려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던 강력한 안전망의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은 리스크입니다. 바로 가상자산의 경계를 명확히 해줄 클래리티 액트 법안인데 이게 통과되어야 기관들이 법적 소송 위험 없이 편하게 진입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 미국 상원에서 해외정보감시법 같은 다른 정치적 현안들이 발생하면서 이 법안을 처리할 물리적인 시간이 많이 부족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갤럭시 디지털의 리서치 책임자는 연내 통과 가능성을 기존 75%에서 60%로 낮춰 잡았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미 상품으로 인식이 확고해졌지만 알트코인들은 여전히 이 규제의 불확실성 속에 갇혀 있습니다. 8월 초 의회가 휴회에 들어가기 전까지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데 이 기대감이 꺾이면서 알트코인 투자 심리에 2차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는 장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롭고 짜릿한 반전이 하나 감지되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고 규제 불안감이 커졌는데 유독 리플 XRP는 거래소 밖으로 엄청난 물량이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최근 일주일 동안 글로벌 거래소에서 인출된 리플이 무려 3억 200만 달러 규모입니다. 모두가 겁먹고 던지는 패닉셀 장세라면 거래소로 물량이 쌓여야 정상인데 완전히 정반대의 데이터가 나타난 거죠.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이 막대한 유출의 중심에 대한민국 업비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체 물량의 42%인 1억 3, 590만 달러가 업비트한 곳에서 지갑으로 이동했습니다. 크립토 퀀트 데이터를 보면 업비트 보유량이 65억 개에서 64억 9, 0만 개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에서도 수천만 달러씩 일제히 인출되는 흐름이 뚜렷하게 포착되었습니다. 이 인출 데이터가 왜 소름 돋는 지점인지 설명드리자면 거래소에 코인을 보유하는 것은 언제든 매도할 수 있게 준비해둔 상태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이를 개인 지갑이나 보관 수탁소로 옮겼다는 것은 당장 시장에 매도하지 않고 장기 보유하겠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대중들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를 때 스마트머니와 거대 자본은 오히려 리플의 미래 가치를 보고 조용히 방어적인 매집에 나섰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우리는 가격이라는 숫자 뒤에 숨겨진 수급의 진실을 보아야 합니다. 앞으로 리플의 방향성을 결정할 체크포인트는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8월 전 클래리티 액트 상원 표결 일정이 확정되는지, 둘째, 비트코인 ETF의 유출세가 멈추고 순유입으로 전환될 것인지, 마지막으로 리플의 거래소 순유출이 지속될 것인지, 이 세 가지만 명확해지면 엄청난 에너지가 분출될 것입니다. 차트에 나타나는 가격은 늘 뒤늦게 움직이기 마련이고, 진정한 신호는 수급이 먼저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리플에서 발생하는 이 특이한 유출이 공포 속 거대 매집이라는 증거들이 데이터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바닥을 테스트할 때 흔들리지 마시고 이러한 명확한 투자 근거와 수급의 변화를 믿으셔야 합니다.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공포를 이겨내고 반드시 성공적인 투자를 하셔서 엄청난 수익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